문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상자 그림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상자 그림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진보된, 약간 변형된 상자 그림이라 가장 단순한 상자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상자 그림은 바로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여기와의 차이점은 여기 점이 이런 점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점들이 여기에는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우선 가장 기본 모형부터 어떻게 도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은 표본의 크기가 15인 경우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다 15개가 있습니다. 여기 요 문장은 필요 없고 그냥 표본의 크기 15인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적은 게 이게 최소값이고 이것이 가장 큰 최대값입니다. 15개라 가장 가운데가 어디냐 하면 8번째 있는 거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째. 이것이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8번째 있는 게 중앙값이 요게.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등분을 나눠요. 자, 윗부분에서 반, 2등분하고 아랫부분에서 반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총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총 하나, 둘, 셋, 4등분이 됩니다. 이 4등분이 될 때 우리가 이걸 4분위라고 4등분했다는 뜻이고 여기가 제1 4분위 이걸 제2 4분위 이걸 제3 4분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맨 위로 부르고 싶으면 제4 4분위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수요. 수가 다 빠졌네요. 4분위 수예요. 이제 4등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요.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고 가운데가 중앙값 그 다음에 여기는 제1 4분위 수이고 여기가 제3 4분위 수입니다. 근데 위에 이 우리가 풀라는 이 3번 문제에는 여기 녹색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 왜 있느냐 하면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극단값이 있다면 여기 점두로 극단값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여기서 중앙값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데에는 이쪽 작은 쪽에는 최소값에는 그 근처에는 극단값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녹색 점들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얘가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요? 여기가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것은 극단값을 제외한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극단값을 어떻게 빼느냐? 혹은 극단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할 필요 없고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
1 4분의 수, 여기는 제3 4분의 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상자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지 봤어요. 가장 기본형, 그리고 좀 변형된 극단값을 처리하는 변형된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부터 몇 개 풀어보는데 우선 가장 간단한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료의 중앙값을 했는데 자료의 중앙값은 요 저거잖아요. 요 중앙값 쭉 내렸더니 1이 여기 있어서 1보다 작다. 맞습니다. 1번, 2번, 4번은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국회의원의 재산입니다. 2013년에 국회의원들이 매년 신고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매년 신고를 했는데 2013년도에 국회의원의 재산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최하가 0억 원 이하로 여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대충 한 마이너스 6, 7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산 보니까 보통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하다가 기타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 4명. 기타는 여기에 표시할 수 없이 아주 멀리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준 의원이고 그분의 재산이 약 2조입니다. 300명인데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한 명이 2조고 나머지 299명이 0이라면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재산은 2조 나누기 300 해서 약 67억 원이 됩니다. 즉 이게 뭐냐 얘기냐 하면 모두가 가난한데 한 명만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평균 재산이 67억 원이 돼요. 우리가 평균 재산이 67억이다 하면 이런 부자네, 이런 도둑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죠. 다 가난한데 한 명만 부자라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산술평균의 단점인데요. 분포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산술평균이. 그런데 분포가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산술평균이 몇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분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극단값이 몇 개 있죠? 여기 극단값이 여기 어딘가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제가 극단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박스가 이렇게 그려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 이렇게 그렸다면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하면 이렇게 생긴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이렇게, 즉 다시 그리면 이렇게, 요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 동그라미로 긴 꼬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2번 평균과 중앙값의 위치, 3번 외도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국회의원의 재산의 그림은 지금 요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요렇게 생긴 건 여기입니다. 이제 외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외도 또는 우리가 비대칭도라고 부르는데 대칭하지 않은 정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왼쪽의 경우에는요 비대칭도가 0입니다. 왜냐하면 대칭하니까 좌우 대칭이죠. 그리고 이거를 외도를 또는 비대칭을 0이라고 합니다. 왜 0이 나오냐 하면 계산 공식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도가 또는 비대칭도가 플러스예요. 이 경우에는 외도가 또는 비대칭도가 마이너스예요. 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시면 되냐 하면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꼬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쪽에 꼬리가 여기 있고 가운데 그림입니다. 가운데 그림에 오른쪽에 꼬리가 이렇게 있죠. 꼬리가 여기는 낮고 왼쪽은 낮고 여기 꼬리가 높아요. 그럼 여기가 꼬리가 높다 혹은 두꺼운 꼬리라고 하거나 여기처럼 긴 꼬리라고 합니다. 긴 꼬리는 두꺼운 꼬리.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꼬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긴 꼬리는 어디 있나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에서 긴 꼬리는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의 긴 꼬리는 왼쪽에 있어요. 자, 분포가 우리가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분포잖아. 이렇게 생긴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는 비대칭 맞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궤도 스큐니스는 정기분포의 궤도보다 크다. 왜냐하면 여기가 궤도가 0이고요. 여기는 플러스라니까 정기분포의 궤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평균과 중앙값의 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림은 문제 3번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때 산술 평균과 중앙값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술 평균이 크고 중앙값이 작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요, 비대칭도 0인 경우에는요, 산술 평균과 중앙값, 최윤값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산술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고 이렇게 생긴 경우 요거 말하는 거예요. 하면 산술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국회의원의 재산에 대한 얘기죠. 국회의원의 재산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산술 평균이 95억이 나와요. 산술 평균이 여기에요, 여기. 미우가 95억이고요. 중앙값은 11억 원이에요. 여기쯤 되겠네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보면 평균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뭐가 적절할까요? 이럴 때는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산술 평균은 이렇게 지나치게 크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지나치게 크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극단값의 영향, 특히 정몽준이라는 한 명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거의 국회의원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이 28억이 되었어요. 95억인 게 평균이 28억이 되었어요.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회의원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바뀌어서 재산을 헌납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에 정몽준 의원이 사임을 했어요. 국회의원직을 사임했어요. 왜? 서울시장에 나가나 사임하는 바람에 정몽준 의원에서 올라가던 평균 67억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 대신 정몽준 의원 대신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선임되었지만 안철수 의원의 재산은요 한 10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5억이었던 게 28억, 약 67억이 줄어든 이유는 정몽준 의원 혼자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보면 자료의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다? 자료의 평균이 여기 중앙값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죠? 산술 평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 틀리고 요거 다 맞는 문장이고 2번이 틀린 문장입니다.